100번, 1000번이라도 강조하지만 독감 같은 거 걸리시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앞으로의 세계, 코비드 19 같은 거야 언제고 극복이 될 거고 지나갈 일이지만 그 이후에까지도 이제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단서들이 요즘 그 다음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전망할 수 있는 단서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서는 21세기를 관통하는 문제, 미국과 중국의 힘의 대결이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 거냐. 그것에 의해서 지구상의 인류의 운명들이 많이 출렁이게 될 거라는 건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교체가 됐고 중국에서는 이제 시진핑이 이제는 거의 일당 독재가 아니라 1인 독재 체제를 완성시켜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군사적 대결도 굉장히 급격하게 가파르게 대체 전국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외교부 장관이 일본과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을 먼저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죠. 이 왕의 행보를 두고 참 대한민국의 여권에서 보여준 모습, 이게 도대체 뭐냐. 참으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중국 외교부장, 생긴 거 참 야멸치게 생긴 사나이인데 이 사람 사실 중국 권력에서 그렇게 무슨 영향력이 엄청 강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 위에 선들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로서 전달하고 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일 뿐인데 이 사람을 이건 거의 아련하겠다는 수준이죠. 옛날 고려 조선 시대에 중국에 칙사가 오면은 그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이 대한민국의 유력 인사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런 모습,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우리의 여당 세력들은 민주화운동 하던 그런 당시에 조선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중국에 대한 4대주의에 쩔어있는, 그리고 중국의 성리학에 쩔어있는 그런 정말 한심한 낙후된 봉건적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 자세는 도대체 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왕이는 와가지고 시종일관 폼 잡고 다니다가 하고 간 얘기가 야, 미국하고의 관계 너희들 그쪽으로 너무 바짝 가지 마. 그거 별로 좋을 거 없어. 그 얘기죠, 그죠? 한미 일의 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집어넣어서 한중 일의 관계에 주목해야 될 거야. 그쪽으로 오는 게 좋을 걸. 이런 이야기들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정권이 크도 목을 매던 시진핑의 방안에 관해서도 손가락질, 기자들 이렇게 딱 손가락질 하면서 마스크 쓴 기자 손가락질 하면서 코비드 19 문제가 종식되지 않으면 그게 종식돼야 할 거야. 이런 말 남기고 그냥 가버렸죠. 참 이런 때 뭐라고 그러나요? 닥쳤던 개꼬리라고 그러나요? 도대체 왜 이들의 행보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참 바라보기가 민망스럽고 측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채널 24K에서는 이전에 우리 중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거를 이제 타이밍을 좀 맞추지 못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 왕이 방한에 맞춰서 지금 이 영상 뒤에 연결시켜서 합성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건 간에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채널 24K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내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행보를 해야 하느냐,
당연하게 이것이 우리나라의 외교의 제1과제가 되고 그 과제에 따라서 우리의 중국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리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결론을 우리는 빨리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야의 그러한 노력들이 별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물론 하나의 사물도 무한한 다면성을 갖기 때문에 몇 마디의 언어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니만큼 하물며 하나의 나라를, 그것도 중국같이 거대한 나라를 몇 개의 언어로 다 표현하고 중국을 정확히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에 서서 그 시각에서 그 측면만을 바라보기로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존재라고 해도 우리가 그 설명을 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중 관계의 대립, 거기에 북쪽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 이것들의 문제성을 인식한다라는 입장에서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재 중국의 정치, 미중과 남북한의 문제를, 남북의 문제를 개입하고 있는 중국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1차적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국의 정치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중국의 지금 정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긴 얘기하지 말고 단도직입으로 쉽게 얘기하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하게도 중국은 현재 일당 독재, 공산당이라고 하는 일당의 독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정점에 시진핑이라는 권력자의 1인 독재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바라보면 중국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황제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뭐 자기들 얘기로는 1만 년의 역사 어쩌고 그러지만 그 긴 역사 속에 중국은 황제 국가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에 그 황제라고 하는 권력의 집중 형태, 그것을 지금까지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요? 이미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그때 신의 혁명이며 해서 혁명의 단계를 거쳤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도 했었고,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섰는데 무슨 황제 국가 얘기를 하느냐. 과연 중국의 공산당은 어떤 실체를 갖습니까? 대중 위에 올라있는 집단적 세력으로서 대중을 지배하는 세력이지, 그것이 대중의 삶을 고민하고 그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산당이라는 조직 위에 자기의 권력을 무한정으로 확장해가는 한 지배자, 그 사람은 황제가 아닌가요? 마오쩌둥이는 현실적으로 20세기에 존재했던 황제죠, 중국에. 그리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조직은 황제 밑에 있었던 테크노크라트, 관리자들이었죠. 지금 시진핑이 체제와 마오쩌둥의 체제가 본질적으로 같아지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황제 시대가 끝난 게 아닙니다. 황제 시대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중국의 역사와 정치 체제를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상대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채널24K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다고요? 인민민주주의가 뭡니까? 중국이 소수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공산당과 비공산당 인민들을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 그 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통제해가고 있는지, 그걸 안다면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에 회의를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은 모든 조직이 2개의 조직으로 통제되고 있죠. 모든 정부 조직, 지방 조직까지 거기에 공산당의 석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각 기관장 옆에 강력한 권력자로서 감시자로 따라붙죠. 군대도 똑같은 형태로 유지가 된다.
황제의 지배체제 시스템이 아닌가요? 그게 민주주의를 위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이 중국의 이러한 정치체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친중국 쪽으로만 가야 하는 건지, 경제적 이익, 국방의 이익, 우리는 중국이 죽의 장막을 걷어치고 나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기적을 이뤘다고 할 정도로 끌어올렸었습니다. 중국의 도움이 없었죠, 전혀. 중국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힘겨운 경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됐죠. 우리의 국방, 중국이 북측을 철저하게 지원하면서 북측의 핵무장을 완성시키게 했다라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돼버린 것 아닌가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긴 역사를 쭉 다 늘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관통하고 있는 몇 가지의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뭐냐? 중국은 절대로 어떤 이민족과 공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 민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한민족의 사고가 그렇죠. 소위 중화사상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민족 집단과 공존을 모색했던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정복하고 지배하고 소유하고 조공을 받고 그것을 목표로 했죠. 장건이를 중앙아시아에 보낼 때 실크로드를 결국 개척한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명목은 그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들과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보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침략의 과정이었고 결국은 실패했죠. 중국이 항상 자랑하는 명나라 시대의 정화라고 하는 장군이 엄청난 선단을 데리고 군선단을 데리고 중국으로부터 아라비아까지 순회를 할 때 그의 목표는 중국이 내세우는 말로는 평화로운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쳐라, 중국을 황제의 나라로 섬겨라라고 하는데 그걸 실현시키는 데 목표가 있었죠. 위구르며 내몽골이며 티베트며 닿기만 하면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지배해왔습니다. 중국인들이 자기 주변을 부르는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동쪽에 있는 세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이라고 불렀죠. 그 이자는 오랑캐 이자입니다. 서쪽에 있는 세력은 뭐라고 불렀죠? 서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융자 또한 오랑캐 융자입니다. 남쪽에 있는 세력은 남만이라고 불렀죠. 그 만자 또한 뭡니까? 오랑캐 만자죠. 북쪽에 있는 세력은 북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이, 서융, 남만, 북쪽. 오직 개화되고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세력은 중화밖에 없었죠. 이것이 중화사상의 요체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그것을 버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 의식을 버리지 않은 나라죠. 세계의 중심은 베이징이어야 하죠. 실크로드를 열었던 시대에는 시안이 세계의 중심이어야 했던 겁니다. 지금도 중국은 실크로드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했는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 두 개 나라와 함께 공동으로 실크로드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철저하게 시안만을 선전을 합니다. 시안에 있는 한나라 때의 왕궁, 이런 거대한 몇몇 왕궁들을 터만 남았던 거를 완전히 새로 지어서 복원을 해놓고 그거를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시켰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규정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크로드의 중심은 오직 시안이죠. 이 실크로드의 정신이 시진핑에게 이어지면서 그들은 1대1로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실크로드의 재현, 그건 뭡니까? 전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 다시 된다는 거죠. 1대1로라는 설계를 통해서 그들이 꾸는 쫑고멍, 중국몽이라고 하는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화가 오로지 중심이고 주인이다. 시진핑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와 회담을 하면서 그때 한반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의 속국이었다. 트럼프는 그 말을 진실로 믿은 사람이고 아마도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별로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소유하고 싶은 나라, 소유해야 되는 나라. 혹시 그건 아닐까요? 그러면 중국이 한반도를 소유한다면 소유하는 방법은 뭘까요? 군사동맹? 경제협약? 경제협력? 그 군사동맹과 그 경제협력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인지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중국의 지배를 뜻하는 거죠. 제주도에서 우리는 홍역을 겪었고 지금도 겪는 중입니다. 제주도에 많은 부동산들이 중국인에게 넘어갔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중국인이 소유한 부동산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여기를 이국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예의 차리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살이고 이러는 거 없지요. 아마도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더구나 북측까지 지배 이미 하고 있으니까 디바이드 앤드 룰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상태다라고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에 따라서 통합을 시키려면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분열시켜 놓고 양쪽을 컨트롤하면서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거냐, 이제 그 원칙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 경제 우선주의, 경제 제일주의만 가지고 중국을 상대할 수는 없는 시기에 우리는 이제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지구상에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도달하고 있다는 것, 새로운 냉전의 시기, 새로운 충돌의 시기가 도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태평하게 무슨 아세안에서 오라고 그런다고 거기 가서 중국하고 같이 그쪽 편에 서는 것 같은 액션을 마음대로 함부로 취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국가 존립의 방법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죠. 정치, 경제, 국방 어느 면에서도 우리를 만만히 보지 마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만이 나라 대접을 받는다는 것.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러한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